예, 최고위원 홍명필입니다. 참담한 현실입니다. 윤석열은 입법부를 침탈했고 그 지지자들은 사법부를 유린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최고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윤석열, 국민의힘, 특정 언론과 선동자들, 그리고 구글 코리아입니다. 12월 3일 윤석열이 저지른 것은 내란 범죄였습니다. 모든 국민이 실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명백한 내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은 내란이라고 말하지 말랍니다. 그리고 선관위와 민주당 탓을 하며 이것이 범죄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인 양 호도합니다. 대통령이 되지 못하겠지만 내각제 총리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달콤한 꿈을 꾸는 다선 의원들은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합니다. 내란 시도로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이것이 정치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고 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다양한 의견의 하나라며 선관위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합니다. 몇몇 언론은 반대 의견도 같은 비중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립인 양 하고 특정 종교단체가 설립한 언론은 선관위 연수원에 중국인이 99명 있다는 거짓 뉴스를 냅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모든 잘못은 원인을 제공한 야당에 있는 것이 되고 모든 일의 배후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는 것으로 간단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선관위가 중국인에게 장악되었다면 윤석열 당선의 배후에는 중국과 북한이 있다는 말이 되지만 그들에게 그런 논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만 취재진에게 몰려가 욕을 하고 너희 나라로 꺼지라고 악다구니하는 부끄러운 장면은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혐오를 조장해 잘못을 정당화하는 방식, 나치가 유대인을 말살하려던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호도에는 유튜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모두 발언에서 구글 코리아가 혐오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컨텐츠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불법을 옹호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컨텐츠에 대한 이용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런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미리 막았다면 이런 참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천공과 정광훈이 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 외친 후 똑같은 소리를 부르짖으며 서부지법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던 유튜버가 있었습니다. 누가 선동했는지 명백하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이렇다 보니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법원을 침탈한 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하면서 차은경 판사의 사진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는 언론은 무슨 생각입니까? 무책임한 보도로 차은경 판사의 얼굴이 공개되고 나자 차은경 판사의 자녀 신상을 파자는 얘기, 공부하느라 미국에 있는데 미국은 총을 구하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협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이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인원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한 것처럼 유튜버들은 3시간짜리 폭동이 어디 있냐? 법원 안에 소수가 잠시 들어갔다 온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 하고 있습니다. 법원 침입이 별일 아닌 것처럼 말한 윤상현 의원, 당에서 법률 지원해주겠다고 말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적반하장으로 경찰에게 경고하는 권성동 의원, 벌금 그까짓 거 애국 시민들이 성금 모아줄 거야 라고 말하며 법원에 들어가던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과 구글 코리아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 일벌백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명백한 불법을 정치적 다양성으로 포장하고 부족한 논리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로 정당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